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수사냐 하는 걸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희한한 경찰의 수사 방식, 이 부분이 한 보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보도가 된 건데요. 이 비슷한 얘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과 관련한 얘기인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을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이 이제 제보를 했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였고, 근데 그 제보한 것이 어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제보한 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제보가 왔고, 그걸 자기 이메일로 문 행정관이 보내서 그걸 프린트아웃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송병기 부시장은 그에 관해서 자기가 전화로 제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근데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송병기 부시장이 검찰에 가서는 문건으로 제보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 보도가 맞는다고 한다면 문건으로 제보했다는 거와 전화로 제보했다는 거와 SNS로 제보를 받았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문건은 적어도 완벽한 형태의 무슨 제보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혀 뭐 가피를 하지 않고 부분 편집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위 사실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보한 문건과 나중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던 그 첩보 문건은 굉장히 다르다 하는 점, 그런 점도 같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확인이 되면, 중간에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가피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가피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만약에 그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그 문모 행정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자기의 그 권한 바뀌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걸 다룬 사람들은 전부 다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것이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울산경찰청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를 경찰청으로부터 내려받았습니다. 그러고 수사에 이제 착수한 거죠. 그전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2018년 1월 5일이죠. 1월 5일에 건설업자 김모 씨를 부릅니다. 건설업자 김모 씨, 이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2014년 3월 달에 김기현 시장 동생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인허가를 도와주면 내가 어떤 용역비 정도로 해서 30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문제 가지고서 이제 김기현 시장 동생하고 이런저런 갈등을 빚어왔던 인물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2014년 3월 이후에 이 문제 가지고서 여기저기 제보를 하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인 수사를 울산경찰이 했던 겁니다. 이미 한 번. 그래서 2014년 3월 달에 이런 주장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이걸 계속해서 비리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경찰이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뭐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7월 달에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이것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경찰이. 2017년 7월 달에. 그렇게 해놓고 2018년 1월 5일에 이 건설업자 김 씨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이번에는, 야, 그 지난번에 무혐의 처분했던 거 있잖아, 우리가. 그거 이번엔 좀 다르니까 고소 다시 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고소 다시 해. 그런데 죄명이 그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 고소장 작성까지도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한국일보가 종합 취재한 결과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보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건설업자인 김 씨하고 짜고 김기현 사건을 수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인 12월 28일에 경찰청으로부터 문건을 하달받고 청와대에서 나온
하달받고 일주일쯤 뒤에 이 김모 씨를 불러서 자 이번에는 수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할 테니까 고소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일부 불러주기까지 해서 그래서 그 고소장이 누가 봐도 제법 전문가 솜씨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 도와줬다는 얘기죠. 이걸 경찰이 도와줬다는 얘기로 지금 한국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경찰과 이 김모 씨가 건설업자 김모 씨가 짜고 김기현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하는가? 더군다나 이 정치적인 사건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1월 5일 이후에 1월 달에 이제 송병기 부시장을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송병기라고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전직 공무원 김씨 또 이런 식으로 가명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아니 뭐 가명이 불법은 아닙니다. 가명 조사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뭐 테러 용의자라든가 테러 범죄를 뭐 제보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 관련해서 그 실명을 밝히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가명으로 일단 조사를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법정에 가서 또 이제 자기 임을 확인하고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이 효력을 얻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 2018년 1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 송병기 씨는 송철호 캠프에서 특보로 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거를 앞두고서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진영을 헐뜯고 또는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작 같은 걸 하는 게 선거판인데 거기에 특보를 하는 사람,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김기현 시장 주변을 둘러싼 비리를 조사를 한다?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거라고 똑같은 현상이죠. 거기서 상대 후보 진영에서 나온 거는 설령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진위를 의심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곧 경찰의 태도고 저같이 기자 생활 오래 해본 사람도 상대 진영에서 나온 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 음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세상에 국가에서 녹을 먹는다는 경찰이 상대 진영에서 나온 첩보를 더군다나 그 사람의 신분을 감춰져 가면서까지 조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2018년 1월 달에 바로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설업자 김모 씨를 불러서 다른 혐의로 과거에 무혐의 처분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른 혐의로 고발을 하라고 고소를 하라고 그렇게 꼬드기질 않나. 또 그 경쟁자의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경쟁자와 관련한 것을 조사하질 않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또 문제가 됩니다. 2월 8일이죠. 2월 8일에 울산경찰이 경찰청에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제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2018년 2월 어떤 시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달 전에 이미 제보자인 송병기 씨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니요. 그 얘기는 곧 경찰청을 속이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울산경찰청이. 그럼 울산경찰청은 왜 경찰청을 속이고자 했을까? 여기에 저는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속이고자 했을까?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가 추정컨대는 청와대와 직거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찰청 너희는 몰라도 돼. 우리는 청와대와 직거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는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경찰청에 너 이거 뭔데 자꾸 끼워서 하려고 그래? 이런 식의 그림이다. 이런 짓을 울산경찰이 하고 있었다. 2018년 2월 달에. 그리고 또 하나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황운하 청장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한 거 보고를 해달라.
그랬더니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그 부분을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찰청의 청장의 지휘를 받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절해. 뭘 믿고 거절했겠는가?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죠? 울산경찰청장이 뭘 믿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거부할 정도면 그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는 직거래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역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와 직거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2018년 2월 달에 이미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바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가고 있고 가서 근무하고 있고, 엊그제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겠다고 지금 출판 기념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명수사가 아니다, 이 하명수사는 보수 언론과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짓까지 한 울산지방경찰청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6일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는 바로 그날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압수수색하고 나서 바로 4월 달에 한 달쯤 뒤에, 한 달도 안 돼서죠. 한 달쯤 뒤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했는데 울산지방법원이 그 부분을 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이 나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수사 지휘권을 자기가 아니고 경무관한테 넘깁니다. 제1부장, 울산지방경찰청 제1부장한테 넘깁니다. 그런데 이 제1부장은 송병기 부시장을 조사한 것도 몰랐다고 최근 언론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수사의 총지휘자도 모르는 제보자를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 또한 청와대와 직거래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조사했던 울산지방경찰은 경찰청한테도 보고를 안 해. 자기들 수사를 2018년 4월부터 지휘했던 지휘관한테도 보고를 안 해. 그런데 청와대한테는 6.13 지방선거 이전에 8번을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와 직거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면 이게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아니고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모두 다 무시한 채 하명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검찰과 보수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의 수사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야, 정말 경찰이란 곳이 이런 곳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새삼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정치검찰 얘기를 합니다마는 경찰도 이제 정치경찰이 등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새로운 분석, 이걸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씁쓸합니다. 감사합니다.